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글로벌 매크로 흐름을 분석하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읽어온 전략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뉴스 헤드라인으로 스쳐 지나갔을 아주 차가운 땅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6년을 내다보면서 혹시 아직도 금리나 실업률 같은 좀 익숙한 지표들만 보면서 기술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분석을 듣고 나면 아마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장을 봐오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진짜 큰 돈은 항상 모두가 외면하는 곳에서 조용히 싹 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판을 바꾸는 바로 그 변수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저 차가운 땅에서 시작되고 있더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상인증권 리포트를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하면서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짚어볼 겁니다. 먼저 왜 하필 그린란드가 잠자는 불씨인지 그 지정학적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북극의 열쇠인 쇠빙선 시장이라는 구체적인 돈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와 방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공급망 전쟁의 진짜 무기가 뭔지 파헤치고요. 이걸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우리의 투자 전략, 그리고 최종적인 논리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까지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린란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는 그저 트럼프의 엉뚱한 부동산 쇼핑 정도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는 항상 이렇게 모두가 무시하고 심지어 비웃는 곳에서 시작되더라고요. 2019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덴마크 총리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죠.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 영토를 팔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미디어와 대중의 시선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냥 괴짜 대통령의 해프닝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아픈 두 가지 약점을 단 한 번에 해결하려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한 수였던 거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표면적 현실과 그 아래에 숨겨진 전략적인 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미국의 첫 번째 약점, 바로 북극입니다.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북극의 얼음을 깨고 길을 낼 수 있는 배, 쇠빙선 보유량에서 러시아는 50척이 넘는데 미국은 고작 5척입니다. 이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는데 그 길의 통행세를 사실상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어쩌면 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히토류, F-35 전투기부터 전기차 모터,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비타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히토류를 땅에서 캐는 걸 넘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정제 가공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도 그 심장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재료, 그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왜 그 차갑고 텅 빈 얼음 땅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럼 이 거대한 지정학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첫 번째 해답, 바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극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힘을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 바로 쇠빙선입니다. 자,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죠.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 상상인증권 리포트가 추정하는 앞으로 10년간 한국 조선소들이 가져올 수 있는 쇠빙선 시장의 규모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 돈의 흐름으로 바뀌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 핀란드와 함께 아이스팩트라는 연합을 만들고 10년 안에 쇠빙선을 70척에서 90척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조선소는 이미 자국 군함 만드느라 도크가 꽉 차 있어서 이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지 못하는 물량이 동맹국, 특히 쇠빙선 건조 기술력을 가진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리포트에서는 전략용으로 20척, 상업용 LNG선으로 25척, 총 45척 규모의 시장에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북극으로 가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곳에서 찾아야 할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쇠빙선보다 더 중요하고 이 모든 지정학적 갈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공급망 전쟁의 최종 병기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이름 때문에 이게 무슨 희귀한 금속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땅에 묻혀있는 양 자체는 희귀하지 않습니다. 구리보다 흔한 원소도 있죠. 진짜 문제는 이걸 캐낸 뒤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분리 정제 과정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극도로 어렵고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든요. 과거 서방 선진국들이 기피하던 바로 이 더러운 작업을 중국이 도맡아 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목줄을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카드를 아주 영리하게 써왔죠.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딱 막아버리면서 일본 산업계 전체가 휘청했죠.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에는 아예 가공기술 자체를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고 2025년에는 특정 원소는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더 걸어 잠궜습니다. 이건 일회성 위협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는 구조적인 무기인 셈이죠. 이 공급망 구조를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1단계 채굴은 미국도 하고 호주도 합니다. 여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병목은 2단계와 3단계, 즉 분리정제와 이걸로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를 중국이 90% 독점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히토류 원석을 아무리 많이 캐내도 이걸 쓰려면 결국 중국에 보내서 가공해달라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병목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왜 그 해답이 하필 그린랜드일까요? 바로 이 표에 답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를 한번 보시죠. 히토류 정제는 엄청난 환경오염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린랜드는 1제곱킬로미터당 0.016명이 삽니다. 서울이 25,570명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죠. 바로 이 광활하고 텅 빈 땅이야말로 서방 세계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적 대안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고 왜 중요한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 위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미국의 대응은 정말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총력전이라고 봐야 해요. 대표적인 예가 MP 머티리얼즈입니다. 미 국방부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대규모 대출은 물론이고 심지어 네오디듐 가격이 킬로그램당 $110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사주겠다는 가격 하한까지 보장해줬습니다. 이건 뭐 망할 수가 없는 구조를 국가가 만들어준 거죠. 제가 과거 반도체 전쟁 초기에 봤던 정부 지원을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히토류 국가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을 지금 당장 사면 될까요?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지정학 테마는 언제나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죠. 이건 제가 여러 시장 사이클을 거치면서 제 포트폴리오를 지켜온 원칙이기도 한데요. 첫째, 위성 전략입니다.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코어로 크게 담는 게 아니라 작은 비중의 위성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둘째, 변동성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뉴스가 터져서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빠져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담는 지혜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분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구, 즉 조선주와 보물, 즉 히토류 관련주에 함께 투자해서 한쪽의 리스크를 다른 쪽이 보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마지막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최종적인 투자 논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흐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전략이 단순히 중국산을 대체하자는 수세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아예 중국이 없는 별도의 공급망 생태계를 미국 주도로 먼저 만들어서 선점하겠다는 훨씬 더 거대하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비중국 공급망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그린랜드입니다. 상상인증권 리포트가 특히 주목하는 탄브리즈 프로젝트가 그 중심에 있죠. 이곳은 F-35 같은 첨단 무기의 필수적인 중위토류 비중이 27%로 매우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이 생산량의 25%를 미국 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료 채굴은 그린랜드에서, 가공은 미국 본토에서 완벽한 비중국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미국 수출입은행이 여기에 1.2억 달러 대출 의향서까지 내주면서 사실상 국가가 보증을 서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한 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지,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지정학적 파도를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대신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튼튼한 배, 즉 조선주와 날렵한 서핑보드, 즉 히토류 관련주를 미리 사두고 분산하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투자를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가 험한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이죠.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뉴스가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지정학적, 경제적 질서를 녹여버리는 거대한 해일의 시작이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 홍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